몰입의 즐거움. 미하이 칙센트미하이. 나의 독서는 좀 특이한 데가 있었다. 보통 책을 좋아하는 사람들은 어렸을 적부터 책을 가까이 했다. 그런데 나의 경우에는 어려서 책을 거의 읽지 않던 사람이었다. 내가 본 책이라고는 학교에서 배우는 교과서밖에 없었다. 그러던 것이 대학교 3학년 시절 우연히 투자에 관심이 생기며 책을 읽기 시작했다. 그때는 워렌 버핏이나 유명한 투자가의 책에 흥미가 많았다. 나는 서울에서 야간 대학 법학과를 다니고 있던 시기이기도 해서 마음 한구석에는 항상 법학 자격증 취득에 관심이 있곤 했다. 그리고 나는 대학교 2학년 초에 학교 고시반을 나오며 광고, 영화, 방송 등에 관심이 많았었다. 그런데 투자에 흥미를 쏟으면서는 구체적으로 애널리스트나 펀드 매니저의 꿈을 키웠다. 결론은 잘 되지 않았지만 열정이 가득했던 시절이었다. 투자가에 관심이 많던 어느 날이었다. 내가 인생을 잘못 살아간다는 듯한 느낌이 들었다. 그때의 내 희망사항은 돈을 많이 벌어 나중에 어려운 사람들을 돕는 복지재단을 설립하는 것이었다. 당시에 내가 본업 그 자체에 만족하지 못할 것 같다는 생각이 들었고 수단과 목적을 헷갈려 한다는 것을 깨달았다. 이때 고민하며 읽게 된 책이 법정 스님의 수필집과 이회수 작가의 외뿔이었다. 이 책들에 관한 이야기는 다음 편에 이어서 하기로 하고 여기서는 내가 대학 저학년 때 인상 깊게 읽었던 미하이 칙센트미하이의 몰입의 즐거움에 관한 내용을 첫 시작으로 풀어볼까 한다. 당시에 책에 관심이 많아지기 시작하면서 아마 언론에 소개된 책 중에서 좋은 책이라 하여 내가 알게 되어 이 책을 읽게 된 것 같다. 이 책을 읽고 가장 좋았던 점은 내가 희미하게 이상적으로 그리던 삶의 모델을 만난 느낌이 든 것이다. 책 후반부에 자기 목적성을 지닌 사람에 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 거기에 나온 한 10대 여학생의 사례가 좋았다. 그 여자아이는 또래들처럼 화장품이나 옷에 관심이 많은 것이 아니라 자신이 관심 있어 하는 주제에 관해 탐구하기를 좋아했다. 그래서 신화를 좋아할 때는 별명이 켈트 신화학자였다고 한다. 이 아이는 방과 후에도 인근의 박물관에 가서 아르바이트를 하며 시간 보내기를 좋아했다. 거기서 잡다한 일을 하며 자신이 흥미 있어 하는 유물에 관해 호기심을 많이 보였다. 이처럼 자기 목적성을 지닌 사람은 자신이 좋아하는 일 그 자체에 빠져든다. 책에 가장 앞서 소개되는 사례로 어떤 공장 노동자가 나온다. 저자는 수많은 학자와 경영자 등을 만났지만 조라 불리는 이 남자가 가장 기억에 남는다 했다. 그 이유는 공장에서 일하는 사람들 대부분이 일하는 시간을 지루해하고 하기 싫어했는데 반해 조는 달랐기 때문이다. 또 근무 시간이 끝나면 다수의 사람은 술집에 가거나 차를 몰고 드라이브를 즐겼다. 그런데 조는 달랐다. 조는 자신이 하는 공장 일에 호기심을 보였고 근무 시간이 끝났는데도 어떻게 하면 일을 더 잘할 수 있을까? 라는 탐구를 했다. 이것은 보통 공장 노동자들이 보이는 행동과 반대되는 모습이었다. 또한 책에는 호기심과 탐구심이 많은 노벨상 수상자나 훌륭한 연구 결과를 발표한 많은 사람의 이야기가 나온다. 그들의 몇 가지 이야기를 들어보자. 내가 평생 놀이를 한 것도 맞고 내가 평생토록 일을 즐긴 것도 맞다. 그리고 나는 금요일만 되면 이제 금요일이구나. 이제부터는 문을 걸어 잠그고 주말 동안 내가 좋아하는 연구에 매달릴 수 있겠구나. 또는 나는 아내에게 정말 고마워한다. 나는 가족을 사랑하지만 내가 연구에만 집중할 수 있게 아내가 가족을 잘 돌봐줘 항상 고맙게 생각한다. 이처럼 자기 목적성이 높은 사람들은 이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하나의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있다. 이것은 보통 아이들이 보이는 행동이다. 아이 때 우리는 시간이 가는 줄 모르는 놀이에 집중했다. 그런데 나이가 들어서는 그런 모습이 퇴색되었다. 저자는 그 이유로 고독하게 혼자서 시간을 보내는 활동을 잘못하기 때문이라고 했다. 우리가 시간을 보내는 방식은 세 가지이다. 생계를 위해 일을 하고 수면 등 몸의 건강을 돌보고 나머지는 혼자서 보내는 여가 활동이다. 저자는 다수의 사람이 수동적인 여가에 빠진 모습을 지적한다. 어른이 되어서도 생산적인 시간을 보내는 사람들은 이를 노동으로 생각하지 않고 놀이로 생각하는 경향이 높다.
어른이 하는 활동 중에 놀이와 가장 비슷한 규칙이 적용되는 것이 일이다. 그리고 이들은 능동적인 여가를 보낸다. 많은 사람처럼 TV를 보거나 잠에 빠지지 않고 적극적으로 그 시간을 활용한다. 예를 들면 책을 읽거나 사람들과 유익한 토론을 하는 등 보다 생산적인 활동을 한다. 당시에 나는 호기심이 가는 대상은 많았는데 그렇게 썩 내 삶에 만족을 못하고 있었다. 그때 이 책을 만났다. 저자는 몰입을 잘하기 위해서는 먼저 자신의 수준에 맞는 높은 목표가 있어야 한다고 했다. 그리고 그것을 실행해낼 수 있는 이에 상응하는 능력이 있을 때 우리는 몰입할 수 있다고 했다. 그리고 행복은 우리가 무언가를 하고 있을 당시에 느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깊은 몰입에 빠지고 난 후에 보상으로서 우리가 경험하는 느낌이라고 했다. 이 책은 대학 저학년 때의 내 삶을 든든하게 받쳐주는 책이다. 그 이후의 시간을 나는 자기 목적성이 있는 활동에 관심을 갖고 내 삶의 계획을 세워나갔기 때문이다. 이 책은 초창기 때보다 내가 읽은 후 시간이 흘러가며 한국 사회에서 점점 더 유명세를 높여갔다. 이 책과 관련하여 하나의 사건이 기억나는 것은 당시에 휴학하고 학교 도서관을 배회하는 시간이 많았는데 우연히 도서관 사서 분과 친해지게 되었다. 그래서 서로 책을 추천하고 받기도 하며 난 이 책을 강력히 추천했던 추억이 있다. 마지막으로 책은 1990년대 후반에 출간되어 현재까지 인기를 얻고 있는 것 같다. 그만큼 몰입이란 중요한 주제에 관해 깊이 있고 흥미롭게 쓴 책이라 사람들의 관심을 얻게 되었다. 이후 저자는 창의성에 관해서도 연구를 한 것으로 안다. 몰입을 연구한 사람이라면 자연히 창의적인 인물의 모습과 일생에 관심이 많게 되는 법 같다. 저자는 몰입의 즐거움이란 이 책으로 사람들이 좀 더 행복한 인생을 계획할 수 있게 훌륭한 조언을 많이 해준 것 같다. 한 주제를 깊게 공부한 학자의 덕을 우리는 이 책을 읽으며 느낄 수 있을 것이다.